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 5단계로 나눠져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부터 4단계로 바뀌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은 1단계로 분류돼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3주 동안 영업을 정지하고 전남은 종교시설의 식사와 숙박을 금지하는 등 지역별 방역수칙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확진자의 연쇄 감염 등으로 확진자 7명이 나왔고 접촉자 등 2천여 명이 검사를 받거나 진행 중입니다.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고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관계자 2명과 감리 책임자를 구속한 데 이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무리한 철거 작업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철거 공사와 관련해 이면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꼽힙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 억울하게 숨졌기 때문인데요. 유족과 지역사회의 수건이었던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 사건 발생 70여 년 만에 그리고 법안 추진 20년 만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진압명령을 거부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열흘도 되지 않아 진압이 끝났지만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어림잡은 희생자가 10,000명 이상.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불확실하고 민간인 학살 경위도 의문투성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01년부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8차례 발의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무관심에 또 군사 반란일 뿐이라는 인식에 부딪혀 특별법은 무산돼 왔습니다. 유족과 지역사회의 수건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드디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순천 지역구 소병철 의원과 국회의원 150여 명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법사위까지 통과한 겁니다. 고령의 유족들이 눈 감기 전에 여순 사건을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커졌고 다른 과거사법과 통합하자던 행안부가 입장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가 2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이고 정부 차원의 보고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 여순법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남 동부 지역은 이 법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호소를. 여순 사건 특별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는 내일 낮 2시에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오는 2025년에 개관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문체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면서 오는 2025년 상반기에 개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병 역사박물관은 나주시 공산면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의병과 의병 정신에 대한 전시와 추모 그리고 체험 등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한 작품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5전시실에서 이건희 컬렉션전을 열고 김환기, 오지호, 그리고 이중섭 등 5명의 화백의 작품 30점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회가 명성만으로 접해온 근현대기 명품을 직접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광주와 전남 지역도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 같은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치매 전문 치유 농장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청주방송총국 진희정 기자입니다. 깊은 산속의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 작물을 살피고 울타리를 고치고 능숙한 손놀림을 선보이는 이들은 모두 치매 환자입니다. 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농산일 앞에선 어느새 자연을 돌보는 주인이 됩니다. 산말도 듣고 모이도 듣고 이랬을 때 옛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열흘 전 직접 그림을 그린 돌멩이를 찾아 사진을 찍으며 기억을 되살려보는 시간. 엉뚱한 돌을 쥐기 일쑤지만 상관없습니다. 달아난 기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치매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어서입니다. 계절에 맞는 농사, 또 자연 활동을 하며 치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줄이는 치유 농업이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으니까 바깥 생활을 잘 하게 되질 않고 저도 이제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좀 그렇게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보면 다른데 그 마음이 안 하고선 모르잖아.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도 각종 활동에 참여 의지를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활동도 함께 하고 이제 밖에서 본인들이 예전에는 이제 텃밭 가꾸고 이런 거를 엄청 잘하셨는데 옛날 생각도 나신다 하고 그래서 훨씬 더 힐링된다고 하셔요. 충청북도는 올해 옥천과 괴산에 치매 치유 농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 속에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 문제는 이제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이 같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안심 쉼터와 같은 공유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방송총국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와 가까운 한 주택가입니다. 5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대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잠겼고 전기 계량기도 철거됐습니다. 사람은 별로 안 다녀요. 조용히 해 동네. 오토바이 소리, 버스 소리, 고양이 소리 그것밖에 안 나요. 진해 군항제 기간 북적이는 여자천 주변 주택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인이 이사를 한 뒤 3년 넘게 방치된 집 마당에는 쓰레기와 자풀만 무성하게 남았습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쓰레기도 버리지. 창원에서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500여 가구. 이 가운데 3분의 2인 1,000가구는 도심에 있습니다. 창원시가 빈집 해결에 나선 이유입니다. 위기 여성과 한부모 가족이 주거비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여성 쉼터 같은 공유주택 조성이 목표. 예산 확보와 운영 방안 마련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서 함께 서로 그 어떤 공동체를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주택 개념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과 태어난 어르신 돌봄주택은 물론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도심 빈집 문제.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아이디어 개발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전남 지역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남에서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비중은 57.7%로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가 높고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맞벌이 가구 비중이 48%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모바일 지역 상품권 전남 행복 쿠폰 발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고 전남 지역 오프라인 제로페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쿠폰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남 쿠폰 행복은 10,000원권과 30,000원권 그리고 50,000원권 등 세 종류로 발행되고 구입 시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농산물 유통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업계 최초로 로컬푸드 전문관을 조성해 전남 지역 우수농가 특산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등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완도군과 고흥군 등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특산품의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우수 특산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온 점이 인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세상인과 취약계층의 세무 고민을 들어주는 마을 세무사 상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마을 세무사 상담 건수는 운영 첫 해인 지난 2016년 1,092건에서 지난해 2,200여 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을 세무사는 재능기부 형태를 통해 서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등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해주는 사업으로 광주에서는 58명이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오는 2024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72억 원을 들여 장애아동과 고위험 아동의 재활치료 등 장애아 가족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소나기 소식이 잦은 건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입니다. 특히 오늘은 오후에 내륙 지역에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내일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1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아 덥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 31도, 나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순천과 광양 30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28도, 영암 30도,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